장님, 그래도 멈추기 싫으시죠? 차갑고 도도한 얼음 마녀로 불리며 청담동 갤러리를 호령해 온 48세 관장 한서윤.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그녀의 건조한 인생에 거친 땀 냄새를 풍기는 26살. 목수 강도진이 뛰어듭니다. 정전된 지하 수장고, 어둠이 이성을 집어삼킨 그날 밤. 서윤은 20년 만에 여자가 되어 그를 탐하고 맙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밤마다 몸을 섞던 그 젊은 남자가 하나뿐인 딸 민지가 3년을 짝사랑해온 대학 선배였다는 사실. 딸의 남자를 뺏은 엄마의 비틀린 욕망과 모녀를 동시에 기만하며 파멸로 몰고 가는 한 남자의 위험한 이중생활. 피보다 진한 천륜마저 끊어버린 그 지독하고 추악한 치정의 전말을 지금 시작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복과 건강이 찾아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얼음 마녀라고 부릅니다. 빈틈없는 화장, 주름 하나 없는 정장,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 서울 청담동 한복판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갤러리 관장. 그게 바로 48살 한서윤의 가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얼음 가면 밑에서 제 속이 문드러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 인생은 늘 전쟁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끝난 10년 전의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빚더미 갤러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저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딸 민지가 유학을 가 있는 동안 저는 밤낮 없이 일만 했습니다. 사랑? 설렘? 그런 건 사치였어요. 아니,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그 정전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요. 여름 장마가 시작된 7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갤러리 리뉴얼 공사 때문에 마감 시한이 코앞이라 저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건물을 집어삼킬 듯 울려댔습니다. 관장님, 아직 안 들어가셨습니까? 묵직한 목소리에 고개를 드니 전시관 가벽을 설치하던 목수 강도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톱밥이 묻은 작업복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26살. 제 딸 민지와 고작 서너 살 차이밖에 안 나는 그저 성실하고 일 잘하는 청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네, 서류 볼 게 좀 남아서요. 도진 씨는요? 저도 이쪽 벽면만 마감하면 끝납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도진 씨가 땀을 닦으며 씩 웃는데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갤러리에 드나드는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들에게서는 맡을 수 없는 흙내음과 나무 냄새가 섞인 건강한 냄새가 났거든요. 고생 많아요. 마시면 하세요. 저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병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가 물병을 받을 때 투박하고 거친 그의 손이 제 손끝에 닿았습니다. 순간 정전기가 인 듯 찌릿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뗐고 도진 씨는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모글대가 넘실거리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사방이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관장님, 괜찮으세요? 어둠 속에서 도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정전인가 봐요. 비상등이 왜 안 켜지지? 당황해서 핸드폰을 찾으려는데 손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허우적거리는데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바닥에 자재가 많습니다. 도진 씨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비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남자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공포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일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하 수장고로 가야 해요. 항온항 습기가 꺼지면 작품들이 망가져요. 비상전력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그의 팔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고 그는 저를 더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핸드폰 플래시 불빛 하나에 의지해 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그의 숨소리가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지하 수장고 앞 육중한 철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마자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기계 오작동인지 철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혀버렸습니다. 다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전자식 도어라 전기가 끊기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갇힌 겁니다. 문이 안 열려요. 제가 덜덜 떨며 말하자 도진 씨가 문을 힘껏 밀어보더니 낮게 욕을 의조렸습니다. 밖에서 잠긴 것 같습니다. 수장고 안은 밖보다 더 조용하고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어둠이었죠. 핸드폰 배터리마저 간당간당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폐쇄 공포증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관장님, 숨 좀 크게 쉬세요. 괜찮아요. 도진 씨가 바닥에 앉아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이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체면이고 뭐고 잊은 채 그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무서워요. 나 어두운 거 싫어하는데. 평소에 얼음 마녀 한서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한 여자만 있을 뿐이었죠. 도진 씨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금방 전기 들어올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웠습니다. 20년 전 남편과의 연애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원초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감은 곧 위험한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어깨를 토닥이다가 천천히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 손길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어둠은 사람을 솔직하게, 아니 뻔뻔하게 만든다고 했던가요? 관장님, 그가 낮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어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 본능이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48년 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이 댐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도진 씨, 이러면 안 되는데. 말끝을 흐리는 제 입술 위로 그의 뜨거운 입술이 덮쳐왔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저는 그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얼음 가면이 그 뜨거운 열기에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차가운 수장고 바닥,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림들이 보관된 그 은밀한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관장과 인부라는 신분의 차이도 어둠 속에 묻어버린 채 오직 서로의 체온과 숨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건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들의 몸부림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수장고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진 씨를 예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관장님, 이쪽 병 마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도진 씨는 짐짓 태어난 척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끈적하고 깊었습니다. 그 눈빛을 받을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갤러리 직원들 몰래 탕비실에서 비상구 계단에서 짧고 위험한 미래를 이어갔습니다. 이러면 안 돼. 미쳤어, 한서윤. 넌 갤러리 관장이고 쟨 26이야. 수백 번 되뇌었지만 도진 씨가 다가와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면 모든 다짐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48년 인생에서 처음 맛본 쾌락과 일탈은 달콤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줄타기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유학 갔던 딸 민지가 예고도 없이 갤러리로 찾아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딸의 얼굴을 보자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깜짝 놀랐지? 민지야, 연락도 없이 언제 왔어? 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딸을 안았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밝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민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들떠 보였습니다. 수줍은 듯 볼을 붉히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엄마한테 소개해줄 사람 있어서 왔어. 나랑 같이 들어왔는데 주차하고 온대. 소개해줄 사람? 남자친구니? 응. 내가 유학 가기 전부터 짝사랑했던 선배야. 엄마 갤러리 공사 현장에 있다고 해서 내가 무작정 쫓아왔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랐습니다. 갤러리 공사 현장? 선배? 공사 현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선배가 원래 건축과 다니다가 목수일 배우고 있거든. 여기 갤러리 리뉴얼 공사팀에 있다고 들었어. 이름이. 그때였습니다. 갤러리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채 땀을 닦으며 들어오는 남자. 강도진. 그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도진 씨가 멈칫하며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달려가 팔짱을 꼈습니다. 오빠, 여기야. 우리 엄마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귀에서는 이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가 사랑한다는 선배, 3년 동안 짝사랑했다던 그 남자가 바로 제 내연남 강도진이었던 겁니다. 인사해, 오빠. 우리 엄마 한서윤 관장님이야. 도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 역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이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내가 밤마다 안겼던 남자, 처음 뵙겠습니다. 강도진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뻔뻔한 인사에 속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때? 내 남자친구 멋있지? 나 이 오빠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결혼. 그 단어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건 악몽일까요? 만약 악몽이라면 제발 지금 깨어나게 해달라고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건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내 딸의 남자를 탐한 엄마, 그리고 모녀를 동시에 만난 남자. 저는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렇구나. 반감대, 강도진 씨.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속은 불길에 휩싸인 듯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팔짱을 낀 그의 팔이 며칠 전 제 허리를 감았던 그 팔이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역겨우면서도 동시에 그를 놓고 싶지 않은 제 자신이 더 혐오스러웠습니다. 찻잔이 덜그럭거리며 받침에 부딪혔습니다.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다는 걸 그 얇은 도자기 소리가 적나라하게 알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다른 손으로 떨리는 손목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아침부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는 건 카페인이 아니라 제 맞은편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 때문이었으니까요. 제 딸 민지, 그리고 민지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있는 강도진. 불과 며칠 전 그 손은 어두운 수장고에서 제 허리를 감싸고 제 몸을 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딸을 안고 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저 더러운 손을 치우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딸의 행복한 미소를 깨부술 수 없는 죄인 같은 엄마니까요. 관장님, 아니 어머님, 차 잘 마시겠습니다. 도진 씨가 짐짓 점잖은 척하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찻잔을 쥐고 있는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다는 거리요. 그도 두려운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자신의 파렴치한 이중생활이 들통날까봐. 오빠 엄마한테 어머님이 뭐니, 어머님이. 그냥 편하게 해. 우리 엄마 겉으론 차가워 보여도 속은 진짜 따뜻해. 민지가 까르르 웃으며 도진 씨의 팔을 툭 쳤습니다. 엄마, 오빠가 겉보기엔 좀 무뚝뚝해도 진짜 진국이야. 내가 유학 가서 힘들 때 오빠가 매일 영상 통화해주고 노래도 불러줬어. 나 오빠 아니었으면 한국 못 돌아왔을지도 몰라. 민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남자가 내 엄마와 뒹굴었다는 걸 알면 너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지 잘 챙겨줘서 고맙네. 저는 억지로 말을 쥐어짜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때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약해둔 케이크 찾으러 오라고 하네. 엄마, 나 잠깐 앞에 베이커리 다녀올게. 오빠랑 엄마랑 둘이 이야기 좀 나누고 있어. 오빠, 우리 엄마 무서워하지 말고 잘해드려야 해. 민지가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안 돼. 가지 마. 저도 모르게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민지는 바람처럼 관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넓은 관장실에는 저와 도진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순한 양처럼 앉아있던 그의 표정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어요. 당혹감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묘한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설명해. 제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도진 씨,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딸, 민지가 만난다는 선배가 당신이었어? 그는 대답 없이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태도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묻잖아. 알고 접근한 거야? 내가 민지 엄마라는 거 알고 갤러리에 들어온 거냐고. 제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민지가 갤러리 관장 딸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관장이 당신,
아니, 서윤 씨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세상 참 좁네요. 서윤 씨?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장 나가. 그리고 민지랑 헤어져.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헤어지라뇨? 그가 픽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작업복에서 풍기던 그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며칠 전 저를 흥분시켰던 그 냄새가 지금은 역겨움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저 민지 사랑합니다. 결혼까지 약속했어요. 사랑? 웃기지 마. 사랑하는 여자 엄마랑 자는 놈이 사랑을 논해? 그건 사고였잖아요. 그리고 좋았잖아요. 서윤 씨도. 닥쳐. 제가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더 빨랐습니다. 그 투박하고 큰 손이 허공에서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관장님, 흥분하지 마세요. 민지 금방 옵니다. 그가 제 손목을 잡은 채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눈빛, 수장고에서 봤던 그 이글거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제 몸 깊은 곳에서 수치스러운 기억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민지랑 못 헤어집니다. 아니, 안 헤어져요. 저한테는 기회거든요. 가난한 목수놈이 갤러리 관장 사위 될 기회 흔치 않잖아요. 너 정말 쓰레기구나. 네, 저 쓰레기 맞아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좀 봐주세요. 없던 일로 하죠. 그날 밤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내가 민지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어떤 인간인지 말하세요. 그가 제 손목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저를 책상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말하면 민지가 누구한테 더 상처받을까요? 쓰레기 같은 남자친구, 아니면 딸의 남자친구와 몸 섞은 엄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그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민지는 엄마를 잃는 겁니다.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엄마가 가장 더러운 여자가 되는 꼴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용히 가요. 장모님. 그가 장모님이라는 단어를 비릿하게 씹어뱉으며 제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주저앉듯 기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케이크 진짜 예쁘다. 도진 씨가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민지야 왔어?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얼굴로요. 저는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떨리는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엄마, 오빠랑 이야기 잘했어? 오빠가 엄마 무서워해서 걱정했는데 분위기 괜찮네? 민지가 저와 도진 씨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괜찮다니. 여기는 지금 지옥인데. 아, 참. 엄마, 오늘 저녁에 오빠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라고 해도 돼? 내가 오빠한테 엄마 요리 솜씨 자랑 엄청 했거든. 뭐? 집이라니. 그가 내 집에 들어온다니. 안 돼.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제가 거절하려는데 도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편찮으시면 안 되죠. 제가 가서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저 칼질 좀 하거든요. 민지야, 어머님 모시고 가자. 그가 저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거절하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와, 진짜? 오빠 요리해 주게. 엄마 가자. 응? 오빠가 해주는 파스타 진짜 맛있어. 민지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진 씨는 제 다른 쪽 팔을 부축하듯 잡았습니다.
양쪽에서 저를 죄어오는 두 사람. 딸의 손은 따뜻했지만 도진 씨의 손은 불에 데인 듯 뜨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그래. 가자.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갤러리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차 뒷좌석에 민지와 도진 씨가 탔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룸미러로 뒤를 훔쳐봤습니다. 민지가 도진 씨 어깨에 기대어 행복한 표정으로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진 씨는 민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룸미러 속에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강도진 목수. 핸드폰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늘 밤 기대하세요. 장모님 집 구경 좀 꼼꼼히 해봐야겠네요. 특히 침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과 제 딸의 남자, 그리고 제가 함께 타고 있는 이 차 안. 여기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까지 저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건지 늪으로 끌려가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이 오늘따라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와, 오빠. 우리 집 야경 끝내주지? 엄마가 인테리어 싹 다 새로 한 거야. 민지는 신이 나서 앞장서 들어갔습니다. 도진 씨는 뻔뻔하게 구두를 벗어 던지고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집안을 휘이 둘러봤습니다. 마치 먹잇감이 사는 굴을 탐색하는 맹수처럼요. 집이 정말 으리으리하네요. 관장님 혼자 지내기엔 너무 넓은 거 아닙니까? 그가 비꼬듯 던진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혼자 지내기엔 그 말 속에 담긴 음흉한 속내를 알아챈 건 저뿐이었습니다. 아, 나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 오빠 엄마랑 잠깐만 있어. 냉장고에 줄 수 있어. 민지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지 마.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딸의 방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넓은 거실에 저와 강도진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딸 앞에서 보여주던 순박한 청년의 가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장모님? 손님 왔는데 물이라도 한 잔 주셔야죠. 그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 그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벅저벅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아일랜드 식탁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돈이면 얼마나 주시려고? 갤러리 그림 한 점 팔면 나오는 그런 푼돈 말고. 그가 제 코앞까지 다가와 멈췄습니다. 그의 숨결이 이마에 닿을 거리였습니다. 나 이 집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목선, 그리고 가슴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이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 집 주인도 마음에 들고, 미친놈. 내 딸한테 다 말할 거야. 내가 얼마나 저질인지. 말하라니까요? 근데 어쩌죠? 민지가 믿을까요? 엄마를 짝사랑하던 스토커가 지어낸 말이라고 하면 그만인데. 아, 증거. 우리 그날 수장고 CCTV 공사 중이라 꺼져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맞습니다. 공사 때문에 보안 시스템 일부를 꺼뒀던 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어때?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 민지가 나오자 도진 씨는 순식간에 저에게서 떨어지며 냉장고 문을 여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님, 물 좀 꺼내려던 참이었습니다. 민지, 너는 뭘 입어도 예쁘다. 소름 끼치는 연기력이었습니다. 민지는 부엌으로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파스타 해준다니까 재료 좀 꺼내주자. 오빠, 칼은 여기 있어. 민지가 칼꽂이에서 식칼을 뽑아 도진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 날카로운 칼날이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도진 씨가 칼자루를 쥐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마워. 맛있게 해줄게. 그가 칼을 쥐고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마치 그 칼끝이 요리 재료가 아니라 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양파랑 마늘 좀 다듬어 주시겠어요? 보조가 필요해서요. 그래. 저는 홀린 듯이 도마 앞에 섰습니다. 옆에서 도진 씨가 칼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를 내리치는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빠르게 그리고 위협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민지는 거실에서 TV를 켜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혀 부엌에서의 대화는 거실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진 씨가 저에게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저 다정하게 요리하는 사위와 장모의 모습이었겠지만 식탁 아래로 그의 다리가 제 허벅지를 은근슬쩍 스치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손이 많이 떨리네. 다치겠어요. 그가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만해. 민지가 보잖아. 안 봐요. TV 보느라 정신없는데 뭐. 그가 제 허리를 슬쩍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비틀었지만 그의 손아귀 힘은 셌습니다. 한 손으로는 칼질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허리를 움켜쥐고 있는 이 기괴한 상황.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 맞다. 엄마, 오빠한테 안방 보여줬어? 갑자기 민지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안방? 응. 엄마 방 테라스 뷰가 제일 좋잖아. 오빠가 야경 보는 거 좋아하거든. 요리 다 되면 구경시켜주자. 제 방? 제 침실. 그곳만은 절대 안 됩니다. 그곳은 저만의 성역이었습니다. 아니야, 안방은 정리가 안 돼서. 에이, 엄마 깔끔한 거 다 아는데 무슨 정리. 오빠, 파스타 다 되면 엄마 방 구경 가. 알았지? 그래, 기대되네. 어머님 침실. 도진 씨가 침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욕망이 이글거렸습니다. 30분 후 지옥 같은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진 씨는 뻔뻔하게 민지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제 접시에도 덜어주었습니다. 장모님 많이 드세요. 힘쓰시려면 잘 드셔야죠. 그 의미심장한 말에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 엄마 방 구경 가자. 오빠 와인도 한잔 해야지. 내가 지하 창고 가서 아빠가 남겨둔 와인 가져올게. 두 사람은 먼저 엄마 방 가 있어. 민지야, 같이 가. 제가 다급하게 민지를 불렀지만 민지는 이미 현관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금방 올게. 엄마가 오빠한테 뷰 좀 설명해주고 있어.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도진 씨가 와인 잔을 든 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시죠. 침실로. 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앞장서서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제 침대가 보였습니다.
하얀 시트가 깔린 킹사이즈 침대. 그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끝에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감히 내 침대에. 침대가 넓네요. 혼자 쓰기 아깝게. 그가 손으로 침대 시트를 쓸어내렸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나와.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제가 문가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제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미인이셨네. 민지보다 당신이 더 내 취향이야. 그거 알아요? 너 진짜 죽고 싶어?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자고 싶은 건데. 그가 액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가에 서 있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지만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언제 닫았는지도 모르게. 민지 와인 가지러 가면 꽤 걸릴 겁니다. 지하 창고가 주차장 쪽에 있으니까. 그가 제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거 나. 민지 온다고. 오라고 해. 와서 보라고 하지 뭐. 엄마랑 남자친구가 침실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그가 제 입술을 덮치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뜨거운 숨결. 혐오스러우면서도 끔찍하게 익숙한 그 감각. 비켜. 제발. 제 애원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로 향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빠, 나 와인 가져왔어. 어디 있어?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제 방문 쪽으로 다가옵니다. 도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익 웃으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선택해요, 장모님. 소리를 질러서 딸한테 들킬지 아니면 조용히 나를 받아들일지. 민지의 발소리가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안에 있어? 손잡이가 철컥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 안 잠겼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 0.1초의 찰나 도진 씨는 뱀처럼 유연하게 제게서 떨어져 나가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민지가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마치 처음부터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뒷짐을 지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떨리는 손으로 풀어 헤쳐진 블라우스 윗단추를 움켜쥐었습니다. 와, 뭐야? 분위기 되게 무겁네. 엄마, 왜 벽에 붙어 있어? 민지가 와인병과 잔을 든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도진 씨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야경이 정말 끝내주네. 어머님이 뷰 설명해 주시느라 잠깐 불을 끄셨었어. 그치, 장모님? 그가 저를 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그 뻔뻔한 거짓말에 치가 떨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그래. 야경 보느라.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더워? 에어컨 틀까? 민지가 제게 다가오려 하자 저는 화들짝 놀라 옆으로 피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와인. 마셔야지. 거실로 나가자. 저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도진 씨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따라주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타는 듯한 자결감을 줬지만 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 진짜 멋있지? 혼자서 이 갤러리 다 키워낸 거야.
나 유학비도 엄마가 다 대줬고, 민지는 도진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엄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도진 씨는 와인 잔을 흔들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럼 대단하시지. 혼자서 외로우셨을 텐데. 그가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며칠 전 수장고에서의 일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친 숨소리, 뜨거운 체온, 그리고 제가 내뱉었던 신음. 제 딸이 바로 옆에 있는데 머릿속은 온통 그 더러운 기억으로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참 엄마. 오빠가 이번 공사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데 너무 아쉽지 않아? 오빠 솜씨 좋은데 우리 갤러리 관리팀에 자리 하나 없을까? 민지의 말에 저는 마시던 와인을 뿜을 뻔했습니다. 뭐? 아니, 갤러리는 시설 관리 중요하잖아. 오빠처럼 꼼꼼하고 믿을 만한 사람 있으면 좋잖아. 그치, 오빠? 민지가 도진 씨를 올려다보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도진 씨는 짐짓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은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어머님 불편하시게 왜 그래? 난 그냥 일개 목수일 뿐인데. 아냐, 엄마가 결정하면 다 되잖아. 엄마 한번 생각해봐. 응? 제 딸이 제 목을 조르는 줄도 모르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내 곁에, 그것도 내 직장에 두라고? 매일 얼굴을 보고 매일 감시당하고 매일 협박당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공채 절차가 있어서 마음대로 안 돼. 제가 딱 잘라 말하자 도진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쉽네요. 장모님 곁에서 배우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가 와인 잔을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그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너무 늦으면 실례니까요. 내가 데려다 줄게. 민지가 따라 일어섰지만 도진 씨가 민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러 앉혔습니다. 아니야, 피곤할 텐데 쉬어. 어머님, 배웅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오빠 진짜 괜찮지 않아? 예의도 바르고. 민지가 제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너 저 사람 정말 사랑하니? 응, 당연하지. 왜 그래, 엄마? 혹시 오빠가 조건이 좀 부족해서 그래? 직업 때문에? 민지의 눈에 실망감이 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조건 때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야. 그냥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 마. 오빠는 나 절대 배신할 사람 아니야. 나만 바라보는 바보라니까. 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 넌 모르지. 그 바보가 방금 전까지 내 엄마 침실에서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그날 밤 저는 샤워기 아래 서서 살이 벗겨질 정도로 몸을 문질렀습니다. 뜨거운 물로 씻어내도 그가 남긴 감촉이,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몸이 낯설고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그가 걸터 앉았던 자리가 불에 댄 듯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출근해야 했습니다. 갤러리는 제 전쟁터이자 유일한 도피처였으니까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관장실 책상 위에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지? 직원들이 올려둔 결제 서류인가 싶어
무심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든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 어두운 수장고 안 서로 엉겨붙어 있는 두 남녀의 희미한 실루엣.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입고 있는 옷과 장소는 명확했습니다. 저와 강도진이었습니다. CCTV가 꺼져 있었던 게 아니었어?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 쪽지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갤러리 시설팀장 자리 아직 공석이죠? 오늘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이너스 4위 올림. 함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놈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제가 그 영상 때문에 꼼꼼짝 못하리라는 것도. 그때 관장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관장님, 강도진 씨 오셨는데요. 면접 보러 오셨다고. 비서의 등 뒤로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강도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내려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면접 보러 왔습니다. 그의 구두 굽소리가 제 심장을 짓밟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비서, 나가봐요. 아무도 들이지 말고. 제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만 비서는 눈치채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관장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와 그런 저를 내려다보는 강도진. 그 구도가 너무나도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진 씨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봉투와 그 끔찍한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각도가 아주 예술이네요. 안 그래요, 관장님? 그가 사진을 제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어둠에 묻혀 형체만 남은 두 남녀.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을 끌어안고 있는 여자의 팔목에 감긴 시계. 제가 아끼던 명품 시계였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죠. 원하는 대로 해줄게. 취직시켜주면 되잖아. 그 사진 내놔. 제가 손을 뻗었지만 그는 가볍게 피하며 사진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에이, 장모님. 거래는 신뢰가 생명인데 벌써부터 이러시면 곤란하죠. 원본 파일은 제 클라우드에 아주 안전하게 모셔뒀습니다. 민지 이메일 주소도 입력해놨고요. 클릭 한 번이면 전송되는 거 아시죠? 그가 성큼성큼 걸어가 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원래 자기 자리인 양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회전의자를 빙글 돌렸습니다. 자, 면접 시작하죠. 시설팀장 연봉은 얼마나 주실 건가요? 사위니까 섭섭지 않게 챙겨주시겠죠?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고용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제멋대로 춤을 췄습니다. 연봉 5천. 이 정도면 업계 최고 대우야. 8천으로 하죠. 뭐, 신입한테 그게 말이 돼? 신입이라니요. 장모님 약점 쥐고 있는 VIP 관리자인데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요. 싫으면 민지한테 전화하고요. 그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숫자를 고쳤습니다. 8천만 원. 제 자존심과 딸의 행복을 맞바꾼 값이었습니다. 그가 계약서에 서명하고는 종이를 팔락거리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사무실은 관장실 바로 옆에 있는 그 접견실로 쓰겠습니다.
가까워야 업무 보고를 자주 하니까요. 그는 업무 보고라는 단어를 끈적하게 발음하며 제 어깨를 툭툭 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마를 내 성 안으로 내 발로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 같은 출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강도진은 갤러리 직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 여직원들은 새로 온 시설팀장이 누구냐며 수군거렸습니다. 관장님 스카우트래. 능력 좋은가 봐. 능력이 좋긴 하죠. 사람 숨통을 조이는 능력이. 도진 씨는 시도 때도 없이 관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팀장님, 결제 받으러 왔습니다. 직원들이 있을 때는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지만 문이 닫히고 둘만 남으면 돌변했습니다. 서윤 씨, 오늘 옷이 좀 야하네. 누구 꼬시려고? 그는 제 책상에 걸터 앉아 제 블라우스 리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 치워. 직원들이 봐. 뭐라고 해요. 사위가 장모 옷매무새 다듬어주는 게 뭐 어때서. 그는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공포에 떠는 그 모든 반응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지가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 취직했다며? 세상에,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민지가 달려와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러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장모님. 민지랑 결혼하려면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죠. 도진 씨가 옆에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오빠가 엄마한테 진짜 잘하겠대. 나보다 엄마를 더 챙기는 거 있지? 질투날 정도로. 민지가 웃으며 도진 씨의 팔짱을 꼈습니다. 도진 씨는 민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쪽 하는 소리가 관장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제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제 약점을 쥐고 흔드는 악마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 남자의 입술이 내 몸 어디를 스쳐 지나갔는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오빠, 나 먼저 갈게. 오늘 야근한다며? 고생해. 응, 들어가. 오빠가 나중에 전화할게. 민지가 나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갤러리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건물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와 단둘이 남는 건 위험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야근해야죠. 도진 씨가 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비켜. 나 오늘 약속 있어. 약속? 거짓말. 집에 가서 혼자 술이나 마실 거면서. 그가 문을 잠그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늘 시설팀장으로서 첫날인데 환영식도 안 해줍니까? 돈 줬잖아. 자리도 줬고. 뭘 더 원해? 돈이랑 자리는 민지 남편으로서 받은 거고, 강도진 남자로서 받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그가 저를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마. 제발. 왜요? 그날 수장고에서는 좋아서 매달렸으면서 내 등 손톱으로 긁어놓은 거 아직도 따가운데. 그가 제 귓가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하죠. 관장실 소파 꽤 넓고 푹신해 보이던데. 그의 손이 제 치마 지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그를 밀쳐냈습니다. 미친 새끼, 너 진짜 죽여버릴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며 책상 위에 있던 문진종이 누르개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쇠붙이가 손에 잡혔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살이가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도진 씨가 멈칫하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무섭네. 장모님, 진짜 치시게요? 그걸로 내 머리라도 깨면 민지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사위가 강간하려고 해서 죽였다고? 그러면 민지가 아이고 우리 엄마 잘했네 할까요? 아니면 충격받고 쓰러질까요? 그는 제가 절대 민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걸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문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제 마지막 저항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봐요. 당신은 못해. 딸 때문에, 그놈의 체면 때문에. 그가 다시 다가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힘 빼요. 즐기라고. 어차피 우린 공범이잖아. 그가 거칠게 입술을 부딪혀 왔습니다. 갤러리 밖에는 화려한 청담동의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관장실 안은 수장고보다 더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지구가 멸망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악마의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핸드폰 쪽으로 손을 뻗어 스피커폰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엄마, 아직 퇴근 안 했어?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적막한 관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진 씨가 제 입술을 짓씹으며 씩 웃었습니다. 소리 내보라는 듯이, 엄마, 여보세요? 왜 말이 없어? 저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도진 씨의 손이 제 블라우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 응, 민지야.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오빠는? 오빠 아직 거기 있어? 전화 안 받네. 도진 씨가 제 귓가에 입술을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답해요, 장모님. 오빠 여기 있냐고 묻잖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딸과의 통화가 연결된 채로 딸의 남자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이 상황. 오빠, 갔어. 방금, 나갔어. 거짓말. 또 거짓말. 저는 이렇게 딸을 2번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빨리 들어가서 쉬어.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진 씨가 잔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었죠? 사랑한대요. 우리 장모님 딸한테 사랑받아서 좋으시겠네. 그가 저를 소파로 거칠게 밀어뜨렸습니다. 지옥의 밑바닥이 어디인지 저는 아직 확인조차 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옷을 추스르는 그의 손길은 끔찍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짐승처럼 날뛰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지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야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그가 비릿한 미소를 남기고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웅크린 채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찢어진 스타킹, 헝클어진 머리카락,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 그것들이 마치 제 인생 같았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서 다시는 붙일 수 없는 내 인생. 화장실로 가서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고 또 끼얹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죽어버려. 차라리 죽어.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민지는요?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악마와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평생 이용당하겠죠. 엄마를 잡아먹은 그 입으로 내 딸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꼴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갤러리는 제 일터가 아니라 감옥이 되었습니다.
강도진은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성실한 팀장이자 예의 바른 예비사위 행세를 했지만 제 앞에서는 주인이었습니다. 장모님 결제 서류입니다. 그가 내민 서류는 시설 보수 공사 견적서였습니다. 금액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조명 몇 개 바꾸는데 이게 무슨... 좋은 자재 쓰려면 비쌉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민지한테 좋은 집 해주고 싶은데 사위 기 좀 살려주셔야죠. 그는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면 그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놈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과 사진들. 그것이 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족쇄였습니다. 알았어. 승인할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제 돈이, 갤러리의 자금이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명품 정장을 사입고 외제차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는 투자했던 주식이 대박났다며 거짓말을 하고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오빠가 사준 거야. 오빠 진짜 능력 있지? 민지가 가방을 자랑할 때마다 제 속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거 내 엄마 피 같은 돈이야. 내 엄마를 협박해서 뜯어낸 돈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그저 웃어주며 그러네, 예쁜 애라고 맞장구 쳐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민지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저와 도진 씨를 불렀습니다. 상견례 대신 조촐하게 셋이서 식사하자면서요. 장소는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먹어. 여기 갈비찜 진짜 맛있어. 민지는 도진 씨의 밥 위에 고기를 얹어주며 행복해했습니다. 도진 씨는 그런 민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 식탁 밑으로 제 다리를 툭툭 쳤습니다. 장모님도 드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그가 제게 덜어준 잡채가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 갑자기 민지가 수저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진 씨도 의아한 듯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나 임신했어.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을 쥔 제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쨍그랑하고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뭐? 6주래. 엄마, 나 엄마 된다? 놀랐지? 민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 아이, 제 딸의 뱃속에 저 악마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니. 고개를 돌려 도진 씨를 봤습니다. 그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기색은 잠시뿐 그의 인매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소름 끼치는 미소였습니다. 민지야, 정말이야? 응, 오빠. 우리 아기야. 선물이지? 그럼 선물이고 말고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네. 도진 씨가 민지의 손을 잡고 감격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완전히 끝났어. 빼도 박도 못하게 됐군. 엄마, 왜 그래? 안 기뻐? 민지가 굳어있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놀라서.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절망의 눈물이라는 걸 민지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모님.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할머니 되신 거 축하드려요. 도진 씨가 할머니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 제 딸의 남편이자 제 내연남이었던 남자의 아이를 가진 딸. 이보다 더 막장인 드라마가 세상에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변기를 붙잡고 먹은 것을 다 개워냈습니다. 위액이 넘어올 때까지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뱃속이 뒤틀리는 고통보다 앞으로 닥쳐올 미래가 더 끔찍했습니다. 이제 저는 도진 씨를 신고할 수도 민지에게 폭로할 수도 없습니다. 민지의 뱃속에 있는 아이, 죄 없는 그 생명 때문에 저는 완벽하게 인질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도진 씨가 제 관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입던 약이라도 좀 사보내세요. 딸이 고생하는데. 그가 소파에 드러누우며 말했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일부러 그런 거야? 에이, 피임은 확실히 했는데. 생명이란 게 참 신비롭죠? 끈질기고. 그가 낄낄거렸습니다. 이제 어쩔 겁니까, 장모님? 이혼시키시게요? 애 아빠를 감옥에 보내시게요? 그러면 그 애는 아비 없는 자식이 되는 건데. 원하는 게 뭐야? 대체 어디까지 할 건데? 글쎄요. 이제 식구도 늘어나는데 갤러리 지분 좀 떼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지분? 네. 공동대표? 저도 이제 어엿한 가장인데 월급쟁이로는 체면이 안 서잖아요. 민지랑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제가 힘이 좀 있어야죠. 그는 이제 돈을 넘어 갤러리 자체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이 갤러리는 내 목숨이야. 목숨? 딸보다 더 소중해요? 뱃속의 손주보다 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선택지는 없어요. 이번 주 내로 서류 준비해 놓으세요. 안 그러면 민지한테 태교 선물로 우리 동영상 보냅니다. 충격받아서 유산이라도 하면. 그거 다 당신 탓인 거 알죠? 그가 제 어깨를 툭 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아니 연락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번호. 10년 전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님? 저 한서윤입니다. 의뢰할 게 있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어른 마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존엄을 되찾기 위해 기꺼이 악기가 되기로 결심한 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강도진,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도 뛰어들 수 있다는 거.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야. 새벽 2시 한강공원 주차장. 저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김 실장의 차 뒷좌석에 탔습니다. 10년 전 제 이혼 소송 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줬던 그는 여전히 건조하고 퀴퀴한 담배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관장님. 이번엔 타깃이 누굽니까? 강도진. 26세. 현재 우리 갤러리 시설팀장이야.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강도진의 신상 정보와 제가 모은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예비 사위야. 내 딸이 임신했고. 김 실장이 룸미러로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예비 사위를 뒷조사해 달라는 장모. 게다가 그 눈빛이 살기로 번들거리는 장모라니. 베테랑인 그도 흥미로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불륜? 도박? 폭력 전가? 약점?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 이놈이 감옥에서 평생 썩거나 아니면 제발로 내 딸 곁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거라면 뭐든 좋아. 기간은요? 일주일. 아니, 3일 내로 가져와. 비용은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김 실장은 말없이 봉투를 챙겨 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제 등 뒤로 차가운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3일은 3년처럼 길었습니다. 그 사이 강도진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장모님, 서류 준비 다 되셨죠? 내일 변호사 공증 받으러 가시죠. 그는 출근하자마자 제 방으로 찾아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서류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려. 세무조사 문제도 있고. 제가 핑계를 대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시간 끌지 마세요. 저 성격 급합니다. 혹시 딴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그가 제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딴 생각이라니. 민지 뱃속에 내 아이가 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해? 그렇죠? 똑똑한 분이니까 현명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민지랑 산부인과 같이 가주세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약속? 무슨 약속? 사업 구상차 지인 좀 만납니다. 갤러리 공동대표가 되려면 인맥도 좀 쌓아야죠. 그가 비릿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물티슈를 뽑아 그가 만진 턱을 피가 나도록 문질렀습니다. 더러워. 구역질이나. 그리고 약속한 3일째 되던 날 밤,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관장님, 이놈 거물인데요. 뭐가 나왔어? 강도진, 이거 가명입니다. 본명은 박명수, 전과 사범입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그리고 혼인 빙자 간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다리가 풀렸습니다. 게다가 도박 중독입니다. 강원랜드부터 불법 하우스까지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지금 사채 빚만 15억이 넘습니다. 독사파라는 질 나쁜 애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얘네들 돈 안 갚으면 장기 적출까지 하는 놈들입니다. 15억?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그가 그토록 돈에 집착했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갤러리 지분을 요구했는지. 그는 민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쫓기는 쥐새끼가 숨을 구멍으로 우리 모녀를, 아니 제 갤러리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지분을 받으면 바로 현금화해서 빚을 갚고 도망칠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놈 유부남입니다. 뭐라고? 법적으로 이혼 안 했습니다. 부산에 아내랑 아들이 있어요. 3년 전에 빚 때문에 도망쳐 나와서 잠적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따님과의 결혼은 법적으로 중혼, 사기 결혼이 되는 겁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유부남의 도박꾼의 사기꾼. 내 딸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친 파렴치한이라니. 자료 지금 퀵으로 보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며 명료해졌습니다. 이놈은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다. 짐승을 상대하려면 사람이길 포기하고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출근했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가장 비싼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전 10시, 강도진이 뻔질나게 관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서류 준비되셔. 도진아. 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주는 미소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 말이 맞아. 어차피 민지 남편이 될 사람인데 공동대표가 뭐 대수겠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네. 도진 씨, 아니 박명수가 멈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마음 바꾸신 겁니까? 그래. 우리 민지랑 뱃속의 손주를 위해서인데 내가 뭘 못하겠니? 서류 다 준비했어. 제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그가 허겁지겁 봉투를 집어들려 하자 제가 손을 뻗어 봉투를 눌렀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니요? 지분 50%를 넘기는 건데 직원들 보기에 명분이 있어야지. 그냥 사위라고 덥석 주면 뒷말 나와. 그러니까 이번 주말 갤러리 정기 후원 행사가 있는 날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널 내 후계자이자 공동대표로 소개할게. 그 자리에서 서명식도 하고. 그가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눈알을 굴렸습니다. 주말이면 3일 뒤네요? 왜? 싫어. 그럼 말고. 난 멋지게 널 세상에 데뷔시켜주고 싶었는데. 제가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는 신용을 하자 그가 급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공식적인 자리, 저도 원하던 바입니다. 그는 3일 뒤면 15억 빚을 갚고 자유의 몸이 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던 그에게 3일은 참을 수 있는 시간이었겠죠. 그래. 그럼 준비 잘해. 옷도 제일 좋은 걸로 맞춰 입고. 당연하죠, 장모님. 역시 통이 크시다니까. 그가 휘파람을 불며 나갔습니다. 닫힌 문을 보며 저는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를 지웠습니다. 박명수, 3일 뒤 그 행사장. 그곳이 내 무덤이 될 거야. 그날 오후 저는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엄마랑 쇼핑 갈까? 우리 딸 예쁜 인부복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엄마 바쁘잖아. 아냐,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 그리고 엄마가 민지한테 할 말도 있고. 우리는 백화점에 가서 아기 옷을 고르고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민지를 한강둔치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잠든 민지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민지가 알아야 했습니다. 그놈에게서 벗어나려면 민지 스스로 그를 버려야 했습니다. 민지야, 일어나봐. 민지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도착했어? 여기 한강이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 실장이 보내준 박명수의 뒷조사 자료였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주는 거 놀라지 말고 봐.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어. 이게 뭔데? 엄마 표정이 왜 그래? 무섭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강도진에 대한 거야. 민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던 민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내와 아들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수배 전단지, 도박 빚 차용증. 이게 다 뭐야? 엄마, 이거 거짓말이지? 민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실이야. 그 사람 본명은 박명수고 정과자의 유부남이야. 널 사랑해서 접근한 게 아니라 갤러리 돈을 노리고 온 사기꾼이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아기도 생겼는데. 민지는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야, 제발 정신 차려. 그놈은 널 이용하는 거야. 빚 15억 때문에 우릴 타깃으로 삼은 거라고. 거짓말이야. 엄마가 오빠 싫어해서 꾸민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지가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민지야. 저는 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민지는 강변 난간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민지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미리 알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이게 현실이야. 저놈은 널 사랑하지 않아. 그럼 내 뱃속의 아기는? 이 아기는 어떡하라고. 흑. 민지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 가슴도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믿지?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저놈, 내 인생에서 깨끗하게 도려내줄게. 그러니까 넌 엄마가 하자는 대로만 해. 응? 민지는 한참을 울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제 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절망으로 얼룩진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박명수, 너를 절대 곱게 보내지 않겠다. 내가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난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주마. 그리고 운명의 날. 갤러리 정기 후원 행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정재계 인사들과 VIP 고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강도진은 제 돈으로 맞춘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 채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벌써 갤러리 주인이 된 것처럼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번에 공동대표를 맡게 된 강도진입니다. 그는 명함을 돌리며 으스댔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그 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관장님, 시작할 시간입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들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서윤 관장님의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두 무대 위를 주목해 주십시오.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강도진이 무대 아래 제일 앞줄에서 저를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서 나를 부르라는 듯이.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갤러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도진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장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도진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습니다. 제 딸 김민지 양입니다. 순간 강도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나라고 했잖아.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손짓하자 연회장 뒤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휠체어를 탄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무릎 위에 어린아이를 앉힌 채 강도진, 아니 박명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휠체어에 탄 여자가 박명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박명수, 내가 여기 왜 있어? 우리 버리고 도망쳐서 기껏 한다는 짓이 사기 결혼이야?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박명수에게 꽂혔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입니다. 저 여자는 미친 여자예요. 박명수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이미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독사파 해결사들이었습니다. 제가 김 실장을 통해 그들에게 박명수의 위치를 알려준 겁니다. 박명수 씨 15억 갚으셔야죠? 여기서 잔치 벌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해결사 중 우두머리가 박명수의 어깨를 짓누르며 말했습니다. 이거나, 장모님, 서윤 씨, 도와줘요. 갤러리 지분 주기로 했잖아. 박명수가 저를 향해 발악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모님에 이어 서윤 씨라는 호칭에 경악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 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 전과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의 추악한 실체를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한서윤, 너 미쳤어? 그 영상, 내 클라우드에 있는 영상 다 뿌릴 거야. 너랑 내 딸 다 죽여버릴 거라고. 박명수가 끌려나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상. 그래, 그게 내 마지막 카드였지. 그때 대형 스크린 화면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그 불륜 영상이 나오는 건 아닐까? 박명수도 끌려나가다 말고 희망에 찬 눈으로 스크린을 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민지가 산부인과에서 몰래 했던 양수 검사 결과였습니다. 박명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은 내 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야. 무정자증이라며? 부산에 있는 내 아내가 다 말해주더라. 민지의 뱃속 아이는 박명수를 만나기 전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의 아이였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박명수는 해결사들에게 질질 끌려 연회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절규가 멀어지고 연회장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단상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부축했습니다. 엄마, 민지였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무대 위로 올라온 민지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리고 미안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치부도 제 과거도 모두 드러났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악마는 지옥으로 돌아갔고 저는 제 딸을 지켰으니까요. 잔치는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떠났습니다. 남은 건 바닥에 뒹구는 깨진 샴페인 잔 조각들과 갈기갈기 찢겨나간 제 자존심뿐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지옥 같았던 협박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그 하나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갤러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박명수, 아니 강도진이라고 불렸던 그 남자는 해결사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서윤, 가만 안 둬. 내가 다 까발릴 거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제가 고용한 김 실장님이 이미 손을 써둔 뒤였거든요. 박명수가 끌려가자마자 김 실장님은 그의 오피스텔과 클라우드 계정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가 저를 협박했던 그 끔찍한 영상과 사진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영원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놈이 경찰 조사에서 무슨 말을 짓거리든 증거 없는 주장은 미친놈의 헛소리로 취급받을 뿐이었습니다. 박명수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중혼, 협박. 죄목이 너무 많아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였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해결사들에게 끌려갔던 며칠 동안 꽤 험한 꼴을 당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 상태로 경찰서 앞에 버려졌다고 하더군요. 15억 빚은 감옥에 가서도 그를 따라다닐 겁니다. 평생을 감옥 안에서 혹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지옥 속을 기어다니겠지요. 그게 그가 치러야 할 죗값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청담동 바닥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어른 마녀 한서윤이 젊은 사기꾼한테 놀아났다더라. 딸이랑 한 남자를 두고 싸웠다더라. 입방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아주 좋은 안주거리였습니다. 갤러리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VIP 고객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아니, 버텨야 했습니다. 무너진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민지였으니까요. 사건이 있고 며칠 뒤 민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하고서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밥 먹어. 엄마가 쓰러지면 나랑 뱃속에 콩콩이는 누가 지켜줘. 민지는 뱃속 아이의 태명을 콩콩이라고 지었습니다. 박명수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민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 아빠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지 않고 혼자서라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다 잊었어. 그 사람, 내 인생에 없던 사람 칠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자책하지 마.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민지는 엄마가 그 사기꾼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겠지요. 하지만 딸은 엄마의 치부를 덮어주기로, 침묵이라는 가장 큰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계절이 흘러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갤러리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거품 꼈던 가짜 인맥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니 오히려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얼음 마녀 가면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가끔은 농담도 던지는 부드러운 관장이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 갤러리 안쪽 휴게실에 아기 침대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고요한 갤러리를 깨웠습니다. 민지가 낳은 예쁜 딸, 제 손녀입니다. 어구, 우리 공주님 깼어요? 할미가 안아줄까? 저는 업무를 보다가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 이 아이의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지난날의 악몽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민지는 갤러리 큐레이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그림 설명을 연습하는 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렇게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창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1년 전 그 지독했던 장맛비가 내리던 날이 생각납니다. 정전된 수장고, 어둠 속의 유혹, 그리고 파멸. 그때의 저는 외로움에 굶주려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덥석 잡았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딸이 있고 천사 같은 손녀가 있다는 것을요. 헛된 욕망과 외로움이 만든 지옥불을 끄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죠. 제 인생도 우리 모녀의 사랑도 이제는 단단하게 굳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